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자, 우리 유통관리사 상권 분석을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권 분석은 사실상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예, 일단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예.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 하나에 이제 5점이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유통관리사라는 시험이 사실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인 건 맞아요.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지문 같은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질 텐데 상권 분석은 사실 요 추세가 계산 문제가 한두 개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말 문제입니다. 물론 어려운 이론이 들어가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이론 내가 알아야 돼? 이러한 어떤 조바심 같은 게 날 수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상권 분석은 의외로 그런 어떤 이론, 학자가 만든 이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학자가 만든 이론도 출제율이 낮을 뿐더러 그 외에 말 문제,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말 문제, 사실상 읽으면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요새는 들어서 이제 나오는 것만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어떤 폼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 중심으로만 계산 문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말 문제 같은 거 기본 이론 어떤 학자 이론 같은 거 어떻게 대비하시냐면 자 이거는 논리보다는 키워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논리가 깔리면서 키워드를 가져가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 강의 방식이 교재에 키워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원래 제 스타일은 정리를 먼저 하고 체크하는데 이건 체크를 먼저 하고 필요한 부분들 그 체크한 부분만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크한 부분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 시험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상권 분석이 그렇게 넘사벽은 절대 아닙니다.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유통관리사라는 시험의 과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4과목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왜냐?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IT 같은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해킹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암호화 기술 나오고요. 사실 그거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무슨 어떤 세주 주고 이게 뭔지 맞추래요. 어려워요. 예. 그런 건 어렵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 과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 과목은요. 20문제지만 목표 점수가 뭐냐면은 목표 점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점 대 정도 맞으시면 돼요. 힘드시다 그러면 50점 후반대도 가능해요. 50점 후반대. 요것도 가능해요. 50 후반대. 예, 맞으시면 돼요. 왜냐? 어차피 1과목은 전략 과목이다 보니까 1과목과 3과목은 점수를 확실히 올릴 수가 있어요. 아마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건 4과목이 조금 더 낮게 나올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의 2과목 상권 분석은 실제로 나오는 부분이 너무 명확해요. 정말 그것만 늘 전통적으로 나와 줬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체크하고 체크한 부분에 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쭉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 자체를 학습하시는데 봐야 될 내용이 확 줍니다. 그 내용만 숙지를 하시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풀어내 가시면은 정말 과목이 좀 친근해집니다.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유통관리사는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이론일 뿐이에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일상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유통업계나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점포들 이런 것들이 실제 이론과 괴리가 매우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 문제를 풀다가 아니 우리 동네 뭐 이건데 이건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찍으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이건 이론이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상권 분석은 그러니까 상권 분석뿐만이 아니라 유통 관련 전반이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유독 뭐가 제일 크냐? 상권 분석이 가장 그런 괴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이론이 명확해서 딱딱 들어맞는 내용들이 있는데
상권 분석 같은 거는 아무래도 우리 일상과 많이 비교하게 돼요. 왜냐? 소매점 나오죠, 도매점 나오죠, 뭐 점포 나오죠. 그 어떤 그리고 뭐 역세권 나오고 뭐 상권, 도심, 부도심 나오는데 아니 뭐 역세권의 이벤트가 맞나?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론에 한정돼서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의 일상생활은 상상만 하시는 거지 시험에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겹쳐봐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할 때 가장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용어 애정이에요. 예. 뭐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생활용품, 일상용품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상권 분석을 딱 개념을 딱 들어갈 때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존 개념을 일단 완전히 배제하신 채 여기서 주어지고 여기서 언급된 이야기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편해요. 예. 객관식에서 가장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론책이랑 문제랑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겁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뭐 동네 가면 이런 말하는 순간 이 시험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세상에 문제랑 싸우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문제는 객관식에 있는 그대로 이거구나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상권 문제는 그리고 20문제 중에 실제로 보편적으로 한 18문제가 요거 이제 말문제.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말문제고요. 한 2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합격한 지가 됐죠. 합격한 지가 됐는데 사실상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상권 분석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 계산 문제가 솔직히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만 나와주거든요.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나와주는 게 점수를 하나 더 맞추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계산 문제가 그렇게 다행히도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와주면 좋은데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2024년 대비하는 거잖아요. 2023년에 시행되었던 상권 분석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쉬웠어요. 어차피 우리가 또 기출문제 풀 거잖아요. 풀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속전속결입니다. 딱 문제 읽는 순간 키워드 뭐 바로 떠올리고 찍고 하는 거. 속전속결로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한 호흡으로 그냥 내리쳐버리는 시험이지 읽고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 반드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뭐를 알아야 돼요?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키워드만 알면은 뭐 비단 유통관리사 시험 뿐이겠습니까? 다른 시험도 물류관리사 그 외에 기타 뭐 무역시험 관련된 거요. 전부 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오픈할게요. 4과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4과목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정말이지 압도적으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정말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지식, 뭐 잡지식 이런 것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4과목은 풀기가 쉬워요. 왜냐? 우리 아시잖아요. 무슨 뭐 블루투스 나오고 비콘 나오고 NFC 나오고 바코드 나오고 일상 속에서 정말 접할 수 있는 부분들만 나와요. 예,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일상생활과 대입해서 비교하지 말 것. 하는 순간 저도 그때는 못 도와드려요. 예. 그런 딱 어떠한 생각들이 머리에 딱 고착화돼 버리면은 잘 안 바꿔지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게 더 많을까요? 알아서 내가 조금 안다고 자만해서 틀리는 게 많을까요? 후자예요. 내가 조금 아니까 대충 읽게 되고 대충 찍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만인데 자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몰라서 틀리게 되면은 알아내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근데 이미 아는데 실수해서 틀려버린다. 하필 그 틀린 한 문제 때문에 이 시험을 한 문제 차이로 평균 혹은 꽈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쓰러집니다.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문제 차분히 읽어주시고 문제 푸실 때 차분하게 읽어주시고 끊어 읽으시고 뭘 물어보는지 키워드 체크, 옳은 거 묻는 것인지 옳지 않은 거 물어보시는 건지 체크,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딱 문제 있는 순간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 이건데 저건데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권이 좁다 넓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상권이 넓다? 뭐 큰 번화가인가? 상권이 좁다. 그냥 동네 상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상권이 좁다라는 거는 특정 점포가 오밀조밀 밀집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편의점 같은 건 상권이 좁다고 표현해요. 왜냐? 솔직히 편의점이라는 거는 100m만 걸어가도 많이 있잖아요. 뭐 A 편의점 있고 B 편의점 있고 C 편의점 있고 이렇게 막 겹쳐 있잖아요. 심지어 A 편의점이 100m만 가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권이 좁다 그래요. 대형마트 같은 거 한 도시에 한 개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한 개씩 있겠죠. 근데 그리고 한 도시에 예를 들어 A마트가 두세 개 있나요? 아니요. 한 도시에 하나 있어요. 같은 회사 거. 그리고 타 지역 가면 또 무슨 점 있고요. 뭐 A 도시점, B 도시점. 근데 물론 브랜드가 다른 경쟁 대규모 대형 점포는 대형마트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작은 지역은 하나의 대형마트만 존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권이 넓다라는 거는 점포들이 뜨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거리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상권이 넓다 표현하고요. 편의점처럼 100m 가서 하나 꼴, 50m 가서 하나 꼴 있는 거 상권이 좁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밀조밀 응집해 있느냐 좁은 상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넓은 상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본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넓은 것들은 주로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지, 상권이 좁은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취급하는지. 근데 이것도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 상권이 넓은 거기는 이것도 팔던데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저 진짜 할 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는 거지 절대 이 이론에 대입하시는 순간 흔히 말하는 물과 이렇게 잘못 섞이는 거예요. 예.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식품끼리 섞여서 배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상권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통관리사 전체에 대한 당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내가 경험했던 기본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유통 점포들의 개념이 이 시험의 이론과 섞여버리면은 어떤 순기능보다는 악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과 괴리가 크다. 이걸 인정하고 이론 중심으로만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찍어서 오답을 근데 그렇게 해서 오답을 틀리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 부분을 인정을 못 하세요. 아닌데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지? 근데 객관식에서 왜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합격에 다다르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 문제 한 18문제, 계산 문제 한 2문제, 혹은 어떤 경우라면 말 문제만 오롯이 20문제가 싹 다 나올 수 있고요. 50점 후반대나 60점 초중반대만 가져가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70점 맞으면 좋죠. 하지만 욕심이 곧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맞으면 더 바랄 거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하한치를 말해요. 50점 후반대. 만에 하나라도 50 초중반이 나왔다. 그러면 난 그거밖에 안 될 것 같다. 내 역량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어떻게 올릴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가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물류관리사라는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이제 평준화되면서 정말 공부하기 쉬운 시험이 됐어요. 근데 유통관리사는 정말 이제 난이도가 널뛰어요. 어쨌든 확 쉽고 어쨌든 확 오르고 해서 어떤 멘탈을 잘 지키시는 분들한테는 큰 어려움은 아닐 텐데 멘탈이 조금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감정의 동요가 있으신 분한테는 헉 하고 이제 마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저도 매번 기출문제 풀어보죠. 근데 그런 느낌 들어요. 왜 이렇게 이번 회차는 점수가 잘 나오고 이제 뭐 학생분들이요? 왜 이렇게 또 다음 회차는 점수가 안 나오고 근데 정작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출제된 단원, 범위가 다를 뿐이지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걸 이제 실제로 점수를 맞으신 분들은 계속 어렵다, 힘들다, 불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이 불안한 건 뭐 당연한 거겠죠. 예. 불합격할 거라는 거. 제가 최대한 그런 불안감이 없게 키워드 중심과 설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까지 해드려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상권 분석은 많이 읽어야 돼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다음 차시에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1강 기본 이론부터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잘 따라오시고 아니라는 부분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챙겨가신 다음에 제 정리하는 것만 따라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OT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차시에 1강부터 기본 이론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